14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에 난 기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서 조금 자세히 풀어서 한번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고 또 의견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나간 기사 한번 인용합니다. 3월 14일자 한경 1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강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62%라고 나와 있습니다. 62%가 반대한다, 뭐 그런 겁니다. 참 63%였습니다. 제가. 하여튼 소비자 63%라면 쉽게 말해서 3명 중에 2명, 67이 뭐 3명 중에 둘이니까요. 63%, 3명 중에 2명이 대형마트 규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그동안 이제 대형마트 규제가 사실 2012년 3월 달에 이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이틀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쉬게 하라,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밤에 영업 시간도 규제하고, 뭐 지자체가 하는 것이 옳으니 틀리니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대법원도 이 규제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이 그런 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가 이거를 계속 강화해 오면서 규제 그게 강화된 그런 추세입니다. 어쨌든 국회 주도의 이 대형마트 강화 갖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제일 뭐니 해도 소비자들의 3분의 2가 그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게 소비자들의 반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012년 3월에 시작할 때 소위 골목상권 보호,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거든요. 뭐 여기서 골목상권이라면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 뭐 이것도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데 5년 내내 이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보호라고 시작됐는데 막상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물론 설문은 이제 한국경제신문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런 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에 1000명 단위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10%, 정확하게 말하면 10.7%만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리로 대형 마트가 규제될 때 전통시장으로 간다는 10.7%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뭐 다른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또 마트에 문 열 때 시장 보러 가거나 하고 10명 중에 1명만이 마트 규제일 때 전통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응답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 전통 골목상권을 살린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 명분의 이 마트 규제는 좀 한계가 달한 거 아니냐,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점이 그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어쨌든 63%, 3명 중에 2명은 어쨌든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7%, 10명 중에 1명만이 재래시장으로 갈 뿐이지 나머지는 마트 문 닫는,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해서 뭐 롯데마트, 뭐 이마트 이런 데 문 닫는다 해서 전통시장을 안 간다 하는 게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 골목상권 하면은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마음도 우선 정서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한 다리 건너뛰어서 거기에 골목상권의 전통시장에 뭐 친구면 친구, 친척이면 친척, 친지면 친지 없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우리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육성 방식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이익에서도 메가 트렌드처럼 거대한 구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20-30년 전만 해도 시장을 장 보러 간다는 게 마이카 내 차로 가지고 가서 장 보고 뭐 이렇게 끌고 가서 트렁크에 싣고 온다는 걸 우리는 쉽게 상상 못했던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데서 월마트가 나와서 거대한 매장이 있고 거기서 물건을 막 값싸게 주워 담아서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값싸게 뭐 박스로 싸오고 이렇게 자기 마이카로 가져온다는 게 미국에서의 얘기인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나 농촌이나. 그래서 이 거대한 말하자면 유통산업의 뭐라고 할까요? 메가 트렌드라 할까요? 변혁의 트렌드를 우리가 오히려 이 구조
말하자면 그런 트렌드를 이런 규제 입법이 국회 규제 입법이 가로막는 건 아니냐, 또는 사라져가는 밀려져가는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산업의 재편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막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 전통시장 하면은 좀 아련하고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거를 지원이나 이걸 아직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이렇게 규제 입법을 막 한다면 막 이걸 의식해서 정부가 예컨대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같으면 뭔가 좀 특화된 전통시장, 요즘 뭐 이리저리 들어보고 리포트나 이래 보면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주 특화된 혹은 뭐 상인들이 아주 각별한 서비스를 주고 재미있는 분위기, 볼거리, 맛거리 뭐 또는 기념품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끄는 데도 있거든요. 뭐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골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는 데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에서 떡집, 방앗간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가령 분식점 이걸 업종 전환하는데 취업, 재취업과 그거에 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해 본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뭔가 자생력 강화 방안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해주는 게 좀 더 맞지. 이거를 막 소비자들이 그렇게 가겠다는 판에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판에도 강제적으로 계속 규제 입법을 강화해서 그 좀 말하자면 낙후된 부분을 강제로 키운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걸 효과가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국회 20대 국회 아닙니까?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20대 국회에 지금도 쌓여 있는 대형 마트 규제 강화, 영업 규제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 무려 20개나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냐면 이 규제법 만드는 데는 뭐 정당 간에 어디 뭐 보수도 뭐도 여당 야당 보수 진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경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공휴일 영업 규제가 한 달에 이틀이죠. 공휴일 이틀 2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4번으로 늘리자 하는 그런 법안도 나와 있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점포를 개설할 때 그동안 이제 등록제 요건을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데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자. 쉽게 내주지 말자는 얘기죠. 허가제로 가자는 거. 허가제로 하자. 이런 거는 조경태 의원이 또 내는 그런 법안도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뭐 쇼핑, 복합 쇼핑몰 이런 것도 강제 휴무의 대상에 넣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면세점 규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대형마트 신설 새로 만들 때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 그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예를 들어 성남시에 만든다면 옆에 용인시에까지, 그럼 수원시에까지 인근의 지자체까지 뭔가 정책적 협의를 하게 하자, 협의를 의무하자 이런 방안도 물론 이거 별도의 따로따로 법안입니다. 20개나 되다 보니까 들어있다입니다. 사실 정책적 협의라지만 말이 협의지 정부와 관련된 협의에 순수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다, 협의가 덜 끝났다면 그걸 끝 아닙니까? 정책에는 승인, 허가, 뭐 그다음에 등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허가제만 허가제인 것이 아니라 허가제는 말할 것 없고 등록제도 요건이 불비해서 해서 등록 안 받아주면 그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허가제고, 이 협의제도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게 들어가면 협의가 안 된다, 그 협의가 덜 됐다, 이 협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뭐 주민들 동의를 더 더하라 이런 식으로 되면 협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준허가제에 달하는 그런 법안들이 온갖 게 다 있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법안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은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이제 딱 제한을 해놓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영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편의점도 영업을 밤 12시까지로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규제 법안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법은 전부 다 아직 물론 시행은 안 된 겁니다. 전부 다 발의만 된 겁니다. 제가 20개 하는 내용 앞에 소개한 법안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발의만 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일종의 절차에 그래도 입법 절차를 거쳐서 어떤 뭐 하나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발의만 된 법안만 봐도 그런 건데,
편의점에 대해서 12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자는 법안은 편의점의 본업, 그러니까 업역, 본래의 업역, 기본 영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라는 건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그 영업의 특성이고 본질인데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개인의 사업, 개별 사업에 막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편의점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을 보니 24시간 돌아가니까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손님도 가령 없는데 무조건 문을 열어놔야 된다거나 거기서 알바를 써야 되는 데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함부로 그 문을 닫았을 경우에 편의점주가 본점, 그 체인점, 본점하고 본사하고 이런 데서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원래 약관이 그런 거고 그런 구조하에서 서로 알고 들어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설사 그게 알고 들어가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편의점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우리 편의점은 12시까지 한다. 그건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정부가 의무적으로 12시까지만 하라. 이건 아니다 이거죠. 각자 선택. 우리는 1시까지 한다. 24시간 한다. 12시까지만 한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편의점 사업이라는 게 24시간 돌리는 거를 모델로 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해서는 그 사업 자체를 원천 부인하는 거다. 이렇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밤 12시 지나면 모든 게 12시에 뭐 불을 끄도록 하면 이건 뭐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밤 12시 이후에 마트 계통은 전부 다 불 꺼지면 어디 가서 급할 때 뭐를 사겠으며 이거는 정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일종의 마트 블랙아웃. 우리 전기가 일제히 나가버리면 전국적 정전할 때 블랙아웃, 전력의 블랙아웃이 생겼다잖아요. 심각한 상황처럼. 마트에 블랙아웃이 생기면 요즘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인들, 특히 도시인들 이런 데 보면 심야에도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까? 심야에도 나가서 뭐 배가 고프면 라면도 사 먹기도 하고 뭐 음료수도 사고 하면 편의점이 흩어져 있어. 또 그걸 노리고 편의점이 영업을 하는 거고 또 그게 하나의 말 그대로 편의로 보강해 주는 건데 12시에 막아버리면 현대인들의 그 다양한 생활 양식, 밤과 낮을 꼭 구별해 쓰지 않은 그게 밤에 뭐 밤을 낮처럼 쓴다. 이게 좋고 나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모르고 개인의 습성과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태가 전혀 달라지고 밤에도 활동하는데 그걸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말하자면 감독할 거냐. 또 이런 문제로도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통업에 대해서 정부가 마구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그 조심스럽다. 그게 유통산업이 구조 변혁, 그에 대한 트렌드를 정부가 변화를 오히려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밀려나는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보, 밀려나는 것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전환, 변화를 그 자연스러운 트렌드도 정부가 막는 것이 아니냐. 니즈로 어거지로 막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후생, 선택의 폭도 막는 것이 되고 산업 발전이 막는 것이 되고 또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적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거든요. 재래시장으로 청년들이 일하러 과연 가기를 원하느냐. 청년들은 대형 마트, 그 다음에 뭐 무슨 쇼핑 복합몰 이런 데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면세점 또 편의점만 해도 청년들의 알바로서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재래시장을 키우겠다면 청년들이 재래시장을 가겠냐 이겁니다. 재래시장에 오래 일해오던 분들의 연속성은 더 이어질지 몰라도 현실적인 그 일자리와는 좀 덜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더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분들, 재래시장, 골목시장에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좀 갑갑하고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도 말한 대로 국회가 막 이럴수록 국회와 정부가 엄연히 기능이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학부제에서 그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각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 저마다 그 어떤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특화된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뭐 뭔가 그 변환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잡 변환의 지원, 거기에 혹은 또 재래시장의 어떤 현대화 내지는 그 화장실,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 기반을 지원한다든가 뭐 그런 쪽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막 위에 잘 나가는 부분을 막 틀어막고 잘 나가는 부분을 억제하고 막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좋아지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걱정되는 것은 제1당인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5월 대선 이후에 이런 규제, 유통산업 규제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게 더 걱정이고요. 또 대선 주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동조하고 같은 정당 거내는데 대선 주자들한테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유통산업을 이렇게 가로막고 말하자면 앞서가는 부분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이것이 한국 유통산업 발전의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건지 그렇게 동의하는 건지 좀 의견 좀 밝혀달라, 한번 밝혀보라 라고 묻고 싶고 요구하고 싶습니다.